번째 이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정이네요. 파도가 몰아치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가는 환율도 보이고 또 이 축도 보이고 또 하나 알약도 보이는데 알약이 좀 눈에 들어오네요. 어떤 내용일지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개막해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죠. 이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도 되는 걸지 좀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좀 12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이쪽에서 좀 빅딜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퍼포먼스를 낼지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이오텍도 그렇고 CDMO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반응이 없었던 하루였거든요. 박철순 대표님은 이슈 소멸이라고 보세요? 아니요, 전혀 이슈 소멸이라고 안 보고요. 그전에 좀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지금이 조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가 현지 시간으로 이제 12일부터니까 이제 시작되는 초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참여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관심도가 몰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1년을 봤을 때 가장 큰 학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12월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경향도 많고 가장 많은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사용하는 일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그동안 조금 오르는 동안 못 샀던 종목들은 살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JP모건 헬스케어를 우리가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일단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참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M&A라든지 아니면은 또는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실제 기술 이전까지 했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알테오젠이라든지 D&D 파마텍이라든지 휴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아시아 태평양 트랙에서 일단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참여를 하는 기업들, 특히나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시장에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발표 리스트를 짜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군들은 기존에 기술 이전을 했던 기업들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머크사의 기술 이전을 했죠.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일라이릴리와 기술 이전 계약을 했었는데 이런 기술 이전했던 상대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빅파마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기술 이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술에 대한 검증이 끝난 거기 때문에 추가 기술 이전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특히나 우리나라 알테오젠이라든지 ABL 바이오, 그다음에 리가킨 바이오 등등등 이런 바이오텍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적응증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쪽으로 이제 이 플랫폼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복수의 기업들과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JP모건 헬스케어가 끝나더라도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작년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했었죠. 올해 역시나 기술 이전이 더 많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기업 또는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JP모건 헬스케어가 끝나고 나더라도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 그래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차가 발생해서 좀 반응을 못했다고 봐야 되는 걸지 좀 이제 시작이다, 저감해서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 주셨네요. 근데 우리가 계속 주목했던 게 오히려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이번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았었잖아요. 근데 비만 치료제는 내에서 좀 그래도 종목별로 삼천당제 같은 경우에는 버티기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CDMO, 바이오텍, 비만 치료제 내에서 어떤 쪽으로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주 중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CDMO 쪽으로?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분할하고 나서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좀 사업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기존에 문제가 됐었던 경쟁사들 입장에서 좀 투명성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에 있어서 계약이 진행이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반영이 되면서 좀 성장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도 바이오 종목
종목들이 더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들어온 이슈라고 한다면은 의약품 수출이 올해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번 이 행사를 통해서 M&A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시장이 성장세에 접어들었을 때 M&A가 많이 이루어지고요. 이에 따라서 뭐 IPO라던가 아니면 엑시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에 이루어지는 M&A 관련된 이슈들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통은 이렇게 M&A를 하는 경우들은 대형사 위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이라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와 관련된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말에 온코닉 테라퓨틱스를 제가 좀 주력주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기업 또한 이번에 참여를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좀 재료 소멸로 인해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온 모습이었는데요. 아직 이제 행사가 막 시작하는 단계고 여기에서 어떤 기술들이 발표가 될지에 따라서 또 주가가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도 똑같은 관점에서 매수를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바이오주들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참가 기업들 위주로 좀 담아가는 전략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드리븐 측면에서 미리 좀 팔기보다는 좀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면서 이번 주는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 이번 주에도 준비되어 있는 이벤트 중 하나가 금통위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동결 쪽에 시장에서는 힘을 싣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봐야 할 포인트는 뭔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금통위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느냐 이게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할까요? 일단 업계에서는 거의 안 하는 걸로 네. 이제 전망을 하고 있죠. 일단 해도 이제 하반기 때쯤에 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전망이 가장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원화 약세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일단은 외환 시장도 좀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좀 부담되는 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그렇게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계속 굉장히 물가도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지금 밥 먹기도 좀 부담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원화가 약세가 지속이 되게 되면 당연히 수입 가격도 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모든 소비재들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격이. 그러면 일단은 소비자들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가계부채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동산 안정화도 지금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통계를 알아봤더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49주 연속으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부동산에 대한 어떤 거품도 아직 잡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통위에서도 지금 바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좀 부담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12월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사실상 부담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죠. 근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해서 간격을 넓힌다?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본 유출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증시에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숫자들을 봤을 때는 당장에 지금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사실상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통위에서도 계속 이런 데이터 같은 것들을 계속 보면서 결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일단은 금리 인하는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또 JP모건에서도 이 미국의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매파적인 리포트를 내기도 했더라고요. 이 간극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국내 시장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 좀 짚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아까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짚어주셔서 이제는 좀 최 전문가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환율이 오늘 또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거든요. 또 언제까지 구두 개인만에 바랄 수는 없는데 언제쯤 좀 안정될 거라고 보세요? 제 관점에서는 2분기부터는 안정세에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고 좀 장기적으로 이게 지속이 됐기 때문에 당장은 잡히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1,500원 선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저는 1,500원 선을 가더라도 거기가 강한 저항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까지는 돌파 가능성은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드리자면 환율 상승에 대한 부분들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관점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호 관세에 대한 것들이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최근에 좀 환율 변동이 굉장히 컸었죠. 거기에다가 달러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투자자들이 아예 이제 외화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수출이 호황기에 접어듦에 따라서 이제 수출 기업들이 환전에 대한 것들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되고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원화 가치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세계 국채 지수에 우리나라가 편입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그 이후에 원화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조금씩 잡히는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 장기적으로 달러가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잡히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2분기부터는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기존의 높은 수준에 머물렀던 환율도 좀 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율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 수급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네. 요소잖아요. 그런 만큼 그런 요인들을 좀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달러가 높은 수준에 있을 때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지금 워낙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달러가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당장은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달러가 어느 정도는 잡혀야지 우리 시장도 좀 단단하게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나 좀 하반기까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